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 이재명 대표 그 범죄 의혹이 그렇게 많이 의혹이 걸린 사람은 난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성남 FC 사건, 백현동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이북의 송금 사건, 그리고 대법원의 쌍방울 변호사 대납 사건, 또 위례 신도시 사건, 그 부인 법인카드 가지고 긁어댄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 좀 많이 걸려 있습니까 이게. 근데 어제 검찰이 또 불기소 기소 처분을 기소를 법원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난번에 그 불체포 특권 그거로다가 국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체포를 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시간만 끌고 뭐하고 또 국회에서 가봐야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검찰들이 그냥 법원에다 불기소를 기소를 했어요. 불체포 기소를 한 거죠. 이제 재판이 남아 있죠. 재판이 지금 몇 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러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부에 나가야 되고 뭐 어떤 때 이제 뭐 일주일에 뭐 두 번 나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고 말이죠. 재판만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빤빤히 얼굴 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구속돼서 구치소에라든가 들어가면 그땐 뭐라 그럴까요? 나 아무 죄도 없는데 날 갖다 잡아놨다. 정치 탄압이다. 이게 검찰공화국에 나를 갖다가 잡아놓은 거다. 그 재판부한테 얘기해야지. 구속시키고 뭐하는 결정은 재판부에서 오는 거지 검사가 합니까? 검사는 조사만 할 뿐이에요. 조사. 여러분들 그 이인교 그 고등 그 검사장으로 있던 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변호사로 있는데 그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수사했던 그 담당이었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그 기록으로 내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있었던 일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책을 남겼습니다. 그 유시민이가 검찰이 무슨 두 번 죽이는 일을 했다, 무슨 사실도 아닌데 뭐 했다, 무슨 검찰공화국이다, 무슨 대통령이 검찰이니까 무슨 검찰들이 저건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인규 그분이 그러면 나를 고소를 해라, 고발을 해라, 나를 그 해라. 그랬더니 고발 고소는 안 한대요. 왜 안 합니까? 사실이거든. 그 1억이 넘는다는 거, 그 시계 두 개, 부부 거, 노무현, 권양숙 두 분 거 시계 뭐 논두렁에다 버렸다 맞다 했잖아요. 그 시계 받은 거, 그 두 개 있는 거 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권양수 여사가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애들 살기가 어렵다, 집도 없다 뭐 해가지고 100만 불을 줬다 뭐 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고소를 고발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권양수 씨도 아직까지도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문재인이가 변호사인데 변호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걔도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걸 보면서
이재명이를 보면은요,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하고도 또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사건만 가지고도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래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그 좌파들의 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대통령도 지금 이재명 같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요, 일본을 이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어로 작업하는 그 바다에 있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 그거 했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있었던 일 그거 갖다가 그거 다시 그거 그대로 이어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굴종 외교를 했다, 무슨 저자세를 했다, 무슨 나중에 일본 자위대가 무슨 한국을 다 지도를 할 거냐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제 프레임이 씁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놀아나면 아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과의 관계는요, 박정희 대통령 때 대일 청구권에서 받아온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김대중이 노부치 그 선언을 한 것도 있잖아요. 일본하고 이렇게. 노무현도 그렇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한테 더 이상 무슨 그 배상을 해라 뭐라 하는 것은 그건 아니 된다. 그렇게 확실히 그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문정부 때 그냥 대일 그냥 방법 이렇게 쓰고 그 이북에서 그 김정은 일당들이 하는 이야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본만 그냥 일본 무슨 칠판이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얻어온 게 뭡니까? 일본하고는요, 이제는 역사적인 문제는 덮어놓고요,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요, 이제는 서로 간에 교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이제 정보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웃 사촌 같이 이렇게 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전 철학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자꾸 야당에서 헐뜯고 그냥 공격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오는데요. 그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제대로 국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야당한테 그 공격을 하고 야단을 치고 야당한테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년 그 4월에 그 총선 때는요, 여러분들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서요,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요, 그동안에 특사로다가 그 나오신 그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명박 대통령은 뭐 현대 가치근문에서 참 그 양반은 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라간 만에 현충원을 찾아서 천안함 묘역, 그 천안함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애국자들, 애국군인들, 그 이북에서 폭침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현충원을 참배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건강을 찾으셔서 그 좋은 머리로다가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많은 그 특강을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그런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노후에
남길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활발히 좀 움직여서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은 꼬집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해서 이 나라가 세계에 가장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일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뵙기도 해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충원 천안함 묘역을 참배하셨다. 아, 잘하셨습니다. 각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46용사,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등을 참배한다. 지난해 12월 신년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참배는 2018년 1월 1일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 이후 5년의 만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국립 대전 현충원 현충탑의 헌화와 분향을 한다. 이후 천안함 46용사 묘역과 한주호 준이 묘역, 연평도 포격 도발 희생자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할 것이다. 유이 정정길 전 대통령 실장, 이재호 전 특임장관, 이규남 전 법무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두우,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 24명이 함께 참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통일이 되는 날까지 매년 전사자 묘역을 찾겠다고 약속했다며 천안함 묘역 참배는 퇴임 후에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3월 수감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이 전 대통령은 함께 일했던 참모와 강요들에게 대신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며 이후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참배가 매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참 약속을 하신 이명박 대통령이 그 현충원 거기 참배를 하시고 그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시는 건 진짜 애국 대통령입니다. 애국자십니다. 문통은 천안함 그때 저 폭침 그때 기념식 때 그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게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겁니다. 이게 무슨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현재 사진이 나오질 않아서 지난번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돼 가지고 제일 먼저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됐을 적에 그때 모습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괜찮으신 것 같으네요. 건강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야유인 것도 아니고요. 참 이명박 대통령 저는 서울시장 때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우리 그 현대맨들이 모였을 때 가서 이렇게 뵙고 그랬는데요. 그때 뭐 건의도 하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사진으로 뵙니다. 아직 찾아뵙기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미리 연락을 해서 그래서 뵐 수 있도록 그것이 결정이 돼야만 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가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생전에 현대에 있을 때와 서울시장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있을 적에 참 대단한 용단을 가지고 일하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청계천 그 거기에 고가를 다 그 철거하고 청계천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뭐 물고기들이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서울 시민들이 뭐 엄청난 숫자들이 거기 가서 거기를 산책을 하시고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로 제가 여러 번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 4대강을 해서 4대강 헌데는 홍수 피해도 받지 않고 또 감으로서 그 수해가 온다 하더라도 감으로서 그 물이 없어서 농사 못 짓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씹는 사람들은 뭐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 뭔다 이렇게 하는데 녹조 현상은요 물이 있는 곳에는 녹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저도 계양을 살았죠. 계양천에 옛날에도요 그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물이 돌아나가는 그 응달 같은데 녹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남해안 바다도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가끔씩 텔레비 보시잖아요. 그 녹조 현상이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물이 있어서 그 물로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에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풍부한 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보도 나왔지만 전라도 쪽에는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식수도 난리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을 잘 보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 4대강 이 보를 만들고 이거 한 것을 와서 둘러보고 그걸 참고사항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하시고 헌화하고 이렇게 한 모습 저는 참 대통령을 지나신 분의 대통령다운 그런 행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후대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많이 특강으로 남기는 그런 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 책으로도 써서 그래서 후대 남기는 그런 역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하게 대전 현충원을 찾아서 묘역을 참번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힘차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